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캠핑이나 낚시 등 우리가 여행을 나갔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종이 냄비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냄비는요, 밖에서 사용을 할 때 커다란 냄비를 우리가 들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부피도 작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기능도 좋고 튼튼하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우유팩과 그리고 가열할 수 있는 가열기구, 가위 정도가 필수 준비물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온도계와 안전장치인 장갑 정도를 준비하시고 여기 학생들이 먹을 라면, 물, 수저를 준비하면 바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활동은 불을 사용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안전교육은 필수겠죠. 가열 플레이트 혹은 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절대 손을 대지 않도록 그리고 장갑을 끼고 손을 댈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가위를 사용할 때 조심하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들기 방법 첫 번째 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잘 씻어 말린 우유팩을 펼쳐서 밑면을 잘라내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을 쭉 따라서 자르는데 자르는 선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종이팩이 한 바퀴 둘러서 다시 만나는 점, 즉 이 겹치는 면이 생기는데 그 선을 따라서 한 줄로 쭉 자르셔야 합니다. 거기를 자르지 않아서 혹시라도 그 면이 냄비의 바닥면이 되게 되면은 열을 받았을 때 이게 혹시라도 이 틈새로 뭔가 물이 스며들거나 그런 안전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선을 찾아서 자를 수 있도록 강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펼친 우유팩에서 밑면을 자르시면은 이제 우유팩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이시는 도안처럼 이제 실선으로 그은 부분은 자르고 점선으로 그린 부분은 접어 올려서 그릇 모양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실선으로 된 부분은 양쪽 일자 저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약 2-3cm 정도 간격으로 쭉 자르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접어서 그릇 모양을 만들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작은 정사각형의 네모가 냄비의 바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테두리 부분이 접어 올리는 옆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라고 우리 선생님들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접는 것조차도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일반 종이를 먼저 나눠주고 먼저 종이 접기 연습을 해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도안은 이렇게 선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냄비로 사용해서 먹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커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은근히 학생들이 헷갈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접힌 부분을 튼튼한 그릇으로 고정하는 단계입니다. 접긴 접었지만 손을 떼면 이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정하기 위해서 겹친 부분에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라서 접으면 생각보다 튼튼하게 옆면이 고정됩니다. 이 모양을 그릴 때도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산 모양으로 그리면 된다. 그런데 이 산이 꼭대기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잘리는 정도로 이렇게 자르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잘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를 때 뒷면과 함께 겹쳐서 접는 것이기 때문에 이 뒤에 접힌 면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그 점도 한 번 더 상기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어 올려서 고정을 하면 냄비는 완성됩니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준비물로도 이렇게 실용적인 종이 냄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교나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능하다면 직접 라면을 끓여 먹은 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500ml를 먼저 넣고 가열 플레이트 혹은 불을 이용한 이런 가열 기구에 올린 후에 전원을 켜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물부터 넣어야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불을 가열할 때 물로 열이 전달이 되면서 종이 그릇이 타지 않는 것인데 불을 먼저 그릇에 가열을 할 경우 그을리거나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부터 넣어야 타지 않은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또 불을 사용할 경우에는 너무 강한 불이 아닌 약불이나 중불 정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생략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한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과학교과 연계 수업을 계획하시면 넣으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바로 라면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온도계를 넣어서 1분 동안 온도 변화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계속 가열시키고 계속 끓고 있는데도 온도가 절대 100도 이상으로 넘지 않는 것을 학생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만약에 계속해서 끓일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계속해서 가열하니까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단계에서 온도가 더 이상 높아지지 않네? 하고 인지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활동 후에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라고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라면을 조리해서 맛있게 먹는 단계입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일단 뭔가 먹는다 하면은 무척 좋아하잖아요. 친구들이랑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인상 깊은 수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서 개인 수저를 챙겨오게 해서 따로 덜어서 먹게 하는 유의를 시킬 수 있겠고요. 또 끝난 후에는 이것을 세척한 다음에 접어서 재사용하거나 혹은 폐기를 할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